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5학년도 경기 영재학교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충분히 읽고 와야 됩니다. 같이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다음과 같은 투명한 제2자간의 아랫부분에 드라이 아이스, 이 드라이 아이스가 얘들아 CO2의 고체 물질이죠. 가루를 넣은 뒤에 한쪽 끝의 밸브를 잠그고요. 나머지 한 끝쪽 압력계를 넣었대요. 자, 시간이 지나자 이 J자형 관 내부의 표면이 뿌옇게 내부야, 내부. 자, 중요한 건 내 밑줄을 쳤는데요. 여기 답이 다 있죠. 자, 내부 표면에 뿌옇게 변하고, 자, 드라이아이스 가루가 사라진다. 이 사라진다기보다 안 보인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내부에 액체가 생겼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봐. 너네 있잖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너네 있잖아. 일단은 내부 표면이 일단 얘는 쉽지, 그렇지? 이 솔리드가 뭐가 되는 거야? 가스가 되는 여러분 승화열 흡수, 그렇지? 쓰면 돼요, 여기다, 그렇지? 쓰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이죠. 이게 지금 가루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 압력이 증가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가스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압력은 여러분 증가하는 건 당연하지, 그렇지? 얘는 뭐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상태 변화인데요. 자, 관 내부 표면이 뿌옇게 변한다. 자, 뿌옇게 변한다. 너네 있잖아. 액화의 삼형제가 뭐죠? 이슬, 안개, 구름, 김이지, 그치? 얘요? 그치?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액화돼서 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관 내부에 수증기가 액화됐다라고 봐야 돼요. 알아서? 양이 적으면 이렇게 뿌옇게 보여요. 알아서? 양이 많으면 이렇게 액체가 생기는 거야. 근데 현재 우리가 이게 현재 가스가 많아지고 있잖아, 그치? 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압력이 증가하지, 그치? 그럼 CO2의 상평 그림이 얘들아 뭐였습니까? 상평 그림 공부했지, 그치? 이게 이거 아니고, 자, 유해곡선의 기울기가 포지티브 슬로프였지, 그치? 이거 그치? 이거. 그러니까 솔리드가 리퀴드 가스인데 이게 이제 가스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선호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자체가 얘들아, 이게 이제 압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그 CO2의 액화에 의해서 액체가 생긴 겁니다. 알았지? 알았어 이거? 그러니까 이 액체가 생긴 거는 CO2의 액화야. 그 다음에 요 뿌옇게 변한다는 것은 그 안에 수증기들이 이게 승화열 흡수에 의해서 이게 흡열 반응하냐, 그치? 그러면 온도가 다운되기 때문에 마치 새벽녘에 안개가 쫙 끼듯이 뿌옇게 변하는 것은 이 안에서의 어떤 H2의 액화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액화가 두 개 있는 거지. 수증기의 액화, 그 다음에 CO2의 액화. 알았어? 근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자, 이 액체 생긴 것은 CO2가 융해되는 거 아닙니까? 고체가 융해되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 CO2가 융해되는 조건은 그 일반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알았어? 그러니까 보통 실험 조건은 좀 이따 상평을 보겠지만 자 봅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일단 드라이스 고체가 기체되는 거. 그 다음 수증기 액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 되는 거야. 액체 되는 거지. 중요한 것은 CO2 액화야. 알았어? CO2 기체가 그러니까 고압, 그러니까 이 CO2의 상평 그림 아니야, 그렇지? 현재 기체는 여기란 말이야. 이 자체 압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게 가스가 리퀴드가 되는 거야. 자, 주열성이 뭐냐면 드라이스가 융해된 것이 아니라 승화한 후에 액화된 것이다라고 보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 솔리드가 융해되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만은 일반 조건에서는 융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융해되기 위해서는 얘들아 이 트리플 포인트가 마이너스 57도, 그 다음에 5.1기압인데 일반적인 조건은 이 상태가 아니에요. 알았죠? 아주 특이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CO2의 융해, 그러니까 이 드라이스 융해가 아니라 여러분 기체 승화된 후에 그 기체가 액화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리즈너블하다. 알겠지? 너 이 문제가 있잖아. 이게 수능 문제에 나왔던 거야. 화투. 너 화투 나랑 푼 친구들 알아? 빽빽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2번 문제를 2번 문제가 아니라 404번 문제를 볼게요. 정말 되게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 되게 잘 나오는 문제예요. 너네 양론 문제, 그러니까 우리 양론을 했잖아. 3단계에서, 그치? 이 3단계 양론을 했는데 얘들아 이 정도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난이도가 낮은 거예요.
자, A2와 B2가 반응하여 A2B 또는 화물 X가 만들어질 때 반응 전후 기체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A와 B는 임의 원소 기호이고 반응을 쓰는 기체이다. 기체라는 거죠. 그치? 자, 봐봐. 이 반응 전의 질량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종류와 질량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치? 반응 전후의 총 분자수. 우리가 감소. 근데 감소가 많다고 얘기했죠. 그치? 예요? 반응을 진행하면 감소가 많다고 얘기했고요. 얘는 변화가 없다고 나와 있네. 그치? 그 다음에 모두 기체이다. 기체양론 문제네. 그치? 예요? 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들아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나와야 된다. 쌤이 있잖아. 이거 하기 전에 요걸 같이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관련이 없는 거야. 관련이 있는데 연습을 하겠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이런 반응이 있어요. 자, 그럼 몰수비가 몇 대 몇이에요? 몰수비, 개수비는 2대 1대 여러분 2지, 그치? 근데 질량비는 얼마야? 질량비? 질량비는 분자량 2니까 1몰 2g, 2몰이니까 4g, 32g, 1몰 18g, 36g. 그러니까 1대 8대 9지, 그치? 이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1g, 8g 반응할 때 9g 생긴다는 소리야. 알았어? 그러니까 1g, 8g 반응할 때 9g 생긴다. 그러면 1g, 8g 반응할 때 수개체가 2몰이고 얘가 1몰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1대 8로 반응할 때 질량비가 2몰, 1몰로 반응한다는 소리야. 알았어요? 그럼 걔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치? 자, 수소 분자 2몰, 산소 1몰 반응에서 얘 생기는데 그 2몰, 1몰이 1대 8 아니야, 그치? 그러면 수소 1몰, 산소 1몰은 1몰 대 1몰로 반응하려면 질량비가 0.5 대 8이지, 그치? 0.5g 대 8g으로 반응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질량이 1대 8로 반응한다는 것은 자, 몰수비가 2대 1이란 소리야. 그러면 수소 1몰, 얘 1몰일 때는 0.5 8g 반응의 비로 반응하는 거 아니야, 그치? 이 말 이해했어요, 이거? 어쨌든 좋아요. 이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기체고요. 자, 우리가 그 화학 양론의 시발점은 개수 맞추기예요. 현재 얘는 화물이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2하고 B2랑 반응하면 이게 이제 A2B잖아. 얘요? 그럼 개수 맞추기 하면 여러분 2가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건 여러분 기본이야, 기본이야. 봐라, 감소하지, 그치? 그러니까 2몰에서 1몰 합이 3몰이고 2몰이니까 어때? 감소하고 있잖아, 그치? 얘요? 얘는 변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애가 변함이 없는데, 그치? 기체일 때. 그러니까 1몰 반응에서 2몰이잖아. 그러니까 변함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반응이네, 그치? 예. 어쨌든 저 X가 AB예요. 저 보나마나 저거. 내가 그걸 해보겠다는 거야. 자, 생각해봐. 지금 B가 남았지, 그치? 그러니까 A가 한 개 발음물이네, 그치? 예. 그러니까 B가 1.4 남았으니까 얘들아 반응의 비가 얼마야? 5.6L지, 그치? 5.6g이지, 그치? 5.6에다 1.4를 더하면 이게 7이잖아, 그치? 어쨌든 뭐 끝난 거지, 그치? 그러니까 12.8g 5.6으로 반응한 거야. 그러니까 반응의 질량비가 이건 기본으로 나와야 돼, 기본으로. 그럼 이게 16대 7이에요, 질량비가. 질량은 16대 7이라고, 16대 7. 그러니까 10 곱하기 2로 계속 나눠봐. 그러면 16대 7이라고. 그러니까 16g, 7g 반응할 때 A가 A2가 2몰, B2가 1몰 반응한 거야. 그럼 만약에 있잖아, A2랑 B2랑 1몰 반응하면 이거의 절반인 8g, 7g 반응하겠다, 그치? 이건 뭐 참고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비가 16g, 7g 반응할 때 A가 2몰, B가 1몰이었잖아. 그럼 A가 1몰, B가 1몰 반응할 때는 질량비가 이거 절반인 8대 7이겠네, 그치? 이건 참고로만. 알았어? 자, 그러면 이 반응의 질량비 일도 나왔어,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그러면 실험2에서 얘들아, 실험2에서 봐봐. 실험2를 보면 지금 현재 A가 누구냐? 그러니까 11g, 4.2g이니까 얘들아, 누가 한 개 반응물이죠, 이거? 얘가 한 개 반응물이에요. 왜냐면은
자, 저기 얘가 한 개 반응물을 가정한다면 마이너스 11g 반응한다면 11에다가 16분의 7 해봐 이거. 그럼 77에다가 16 나누잖아요. 그럼 이게 4.8g이에요. 4.8g. 그러니까 4.8g이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얘가 한 개 반응물인 거야. 지겹도록 했지, 그렇지? 그러면 이거의 그 7분의 16. 그러니까 4.2의 7분의 16이 9.6g이에요. 그러니까 A2가 이게 답이 이거예요. A2가 이게 답이야 이게. 그러니까 A가 답이고 또 스몰 A가. 자, 그다음에 실험 3에서 얘들아, 실험 3에서 봐봐. 자, 실험 3를 보면 A가 1점이 남았지, 그렇지? 현재 우리가 봐봐. A가 1점이 남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 to B2 반응의 질량비가 지금 11.6에서 1점이 빼버리면은 10.4, 9.1. 그러니까 반응의 질량비 아니야, 그렇지? 요거 정수비로 따지면 딱 8대 7이에요. 이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내가 요게 1몰 반응할 때 8대 7이었지, 그렇지? 근데 이 새끼 보니까 딱 8대 7이네, 그렇지? 그 1몰 반응에서 이게 몰수변 없기 때문에 변화 없기 때문에 2몰이 돼야 되고 필연적으로 얘는 뭐다? 자, AB가 될 수밖에 없다. 근거는 요거 참고해라. 알았어?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자,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405번을 보세요. 100년 19세기 후반 20세기 이때만 해야 되더라. 과학자들의 목표는 원수 발견하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원수가 딱 발견되면 자기 이름이 영원히 남거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얘기 써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M과 A는 각 1과 2 중 하나래. 알았지? 1과 2 중에 하나라는 거야. 이거 중요한 단서입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원소기호가 옛날에 지금 뭐 구리가 쓰이고 나왔지만 그 옛날에 원소기호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던 거야, 이 사람. 뭐 옛날에 뭐 이런 원소도 있었겠지. 옛날에 만약에 이렇게 발견 나 같으면 이거 했었겠다. 그치? 어떤 원소 되게 멋있잖아. 그치? 자,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남주 읽어보시면 얘들아, 이 M과 A는 이게 1과 2 중에 하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제 3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러니까 전 3번이네 저거. 리튬이네 리튬. 그치? 리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들아, 내가 하나씩 그러니까 전하량을 나눠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M그룹과 플러스 N그룹을 나눠보라는 거야. 알았지? M가 양이온, N가 양이온. 자, 얘는 우리가 M 플러스 N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얘는 우리가 이제 리튬이 될 것이다. 그치?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들아, 너네 이거 아세요? 봐봐. Al2O3를 보면 너네 이런 산화알루미늄 요거 산화수가 마이너스이고 산화수가 플러스 3 아니야, 그치? 가스를 말하는 거야, 가스. 그러니까 요 뿔3이 자, 이 뿔3이 얘를 말하는 거야. 요 마이너스 2가 얘를 2가 이거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값이 같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M이야, M. M이라고. M이니까 그룹 1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얘는 마이너스일 거고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N이라고, N. 또 마찬가지로 이 새끼는 뭔지 모르겠지만 M이라고, M. 여기 있네.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그룹 2. N이고요. 용 그룹 1이라 할 수 있겠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금속 이거는 공기 중에 이거 반응하여. 자, 이건 마이너스 2지, 그치? 이까. 요거 보다 M이 2였네, 2, 그치? 2. 그러니까 M이 2였고 따라서 N은 1이지, 그치? 이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2고요, 2. 요거는 여러분 1이었던 거야. 그리고 요거는 자, M은 다 그룹 요게 M이니까 요 새끼는 뭐죠? 2니까 그룹 다시 한번 다시. 요게 이제 M개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그룹 2에 포함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사이즈가 작게 나오지, 이거? 이거 사이즈가 이렇게 작게 나와. 자, 사선과 플러스는 다르지만 불꽃색은 모두 빨간색이다. 그러니까 빨간색은 리튬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요거는
그룹 2고요. 아까 리튬이 뭐였지 아까? 플러스 걔 리튬이지, 그렇지? 그룹 2고. 얘는 그룹 1이라 볼 수 있어요. 자, X원자는 안정원이 될 때 전자 M개를 보내니까 M가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룹 1이고요. 자, X이온이 포함된 수용액에 황산구리 수용을 넣으면 흰색 앙금이 된다. X가 이제 그룹 1이잖아요. 그룹 1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플러스 2까지,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이 X잖아요. 그러니까 2가니까 얘들아, 이거 잘못 2-인데 2-, 황산이온. 요 2-입니다. 그러니까 2- 이렇게 쓰거나 또는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앙금이지, 그렇지? 맞아요? 이건 2가 양윤이니까 2 플러스 양윤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요거는 마이너스 바꿔되면 황산이는 음이온이지, 그렇지? 여기 답이에요, 이게. 여기는 전체 이온식이고요. 이건 R자로 쓴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2-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406번을 보시면, 자, 이런 스타일 문제는 여러분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같이 볼게요. 다음은 단열용기 A에 들어있는 물과 자, 단열용기 B에 들어있는 얼음, 그러니까 물과 얼음의 각 단위 시간 동안에 동일한 열량을 가할 때, 동일한 열량을 가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해 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요 가열 시간은 열량이 비례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열량을 줬다는 말은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해 준 거죠, 그렇지? 자, 그러면 A와 B에 들어있는 물질의 시간에 따른 온도를 각각 자, 기억과 니은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물음에 답하시죠. 자, 여러분, A에 들어있는 물과 B에 들어있는 얼음. 자, 딱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니은이 뭐예요, 니은이? 이게 얼음이 리퀴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 기억이 뭐야, 기억은 리퀴드 하자, 그치? 예? 근데 내가 얼음을 예를 들어서 5g을 녹였어요. 그러면 리퀴드 물도 5g 아니야, 그치? 상태 변화할 때는 질량이 안 바뀌지, 그치? 예? 자, 그러면 가열전에 A 들어있는 물과 자, A에 들어있는 물과 B에 들어있는 얼음의 질량비를 구하고요. 질량비. 자, 물과 얼음 비열의 비. 이거 내가 액체 단어 스텝 3에서 액체 단어에서 진짜 많이 했지, 그치? 자,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는 같은 시간 동안 온도 변화는 얘가 나오고요. 얘도 나오지,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시간 동안 여러분 같은 시간 동안 온도 변화가 이거고 온도 변화가 이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내가 질량비를 먼저 해볼게요. 질량비. 너 얼음을 mg을 녹이면 물도 mg이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액체고 여기는 액체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기서 우리가 니는 얼음이 물이고요. 자, 기억은 물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열량을 Q 기억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받은 Q 니이라 할게요. 그러니까 물의 비열, 물의 질량, 물의 온도 변화. 마찬가지로 물의 비열, 물의 질량, 물의 온도 변화. 같은 열을 줬다는 것은 같은 시간 가열해 준 거야. 그럼 얘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물의 비열은 같죠? 없어지고요. 온도 변화는 얼마예요? 자, 얘는 자, 일단 3대 1이지, 그치? 이해요? 온도 변화는 기억이 요게 1이고 요게 3이잖아, 그치? 그럼 이퀄 되기 위해서는 요 질량비가 걸리고 3대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 지금 현재 온도 변화가 얼마예요? 자, 온도 변화가 지금 요게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20이지, 20. 그러니까 1대. 요거는 30이지, 60이니까 3이지, 그치? 그럼 이거 이퀄 없어야지, 그치? 이퀄 되지, 그치? 그러니까 요게 3이고 이게 1이잖아. 그러니까 물과 얼음의 니은. 니은은 이제 얼음이잖아. 얼음과 물의 질량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과 얼음 질량은 3대1이지, 그치?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얼음의 질량 3대1이 되는 거야. 자, 비열의 비구 해볼게요. 이거 봐보세요. 현재 여기는 얼음이고 여기는 물이잖아요. 그럼 질량비 나왔지, 그치? 나왔지. 그다음 온도 변화비 나왔지. 그러면 비열의 비를 구할 수 있지. 여기는 얼음이고 여기는 물이니까. 맞아요? 그럼 같은 시간 동안 주었다는 것은 같은 열량을 주어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자, 이 물의 비열, 물의 질량, 물의 온도 변화. 자, 얼음의 비열, 얼음의 질량, 얼음 온도 변화. 그래서 온도 변화가 하는데 5대 3. 즉 5대 3, 5대 30. 30이고요. 질량비가 3m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랑 어때요? 같이, 그치? 그러니까 물과 얼음의 비열의 비는 여러분 2대리지, 그치? 이게 답이에요. 알았지? 아주 많이 하는 겁니다. 아주 흔해 빠진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407번을 보세요. 여러분 크로마토그래피인데요. 크로마토그래피 우리가 물질 특성을 배우고 나서 3스텝 3에서 자, 혼합물의 분리를 할 때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배웁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얘들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개율이죠. 어쨌든 다음은 영재가 시금치 잎의 광합 색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분리는 물리 변화죠. 시간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탐구 활동이다. 시금치 잎을 막자사발에 소량의 에탄올 넣고 으깨서 즙을 만든 후에 광합성 색소를 추출. 자, AB를 출발선에 긋는다. 자, 이 수식을 이용하여 자, 찍고 말리고 찍고 말리고 찍고 말리고 찍고 말리고 반복한다. 이 담그는 거 아니야? 잠그면 우리가 확산이 돼요. 전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잠기지 않도록 하여 용매 XY에 담근다.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용매가 올라간 높이를 표시하고 AB를 말린다. 조사한다. 자, 여러분. 자, 그때 결과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기억의 이유를 쓰래요. 자, 기억은 말이죠. 현재 용매 X를 썼지, 그치? 근데 B가 많이 올라갔지, 그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용매 X가 여러분 모바일 페이스, 이동상 아니야, 그치? 고정상은 이거 종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용매 X의 B가 어때요? 더 잘 녹는다. 알았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이 A를 보면 얘들아 지금 현재 용매 X에서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Y에서는 여러분 좀 올라갔지, 그치? 그러면 A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 A는 용매 Y보다 X가 더 친화력이 있죠. 더 잘 녹지, 그치? 이해요? 자, 그런 겁니다. 자, A 성분 자, B가 높이 올라갔다. 이유가 뭐냐? 그리고 용매 XY 중에 성분 A가 들어오고 예정되는 물질. 근거.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스텝 3에서 얘들아, 우리가 이 전개율은 여러분, 이 RF 값은 이게 물질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모바일 페이스와 특정 스테이션 페이스를 가지고 어떤 그 물질의 RF 값이 정해져 있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 전개율이 크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얘가 크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용질 이동한 거리 크다는 것과 이 용매 이동 거리가 작다는 건데 뭔가 이동상 인력이 크다. 잘 녹는다는 소리고요. 고정상 인력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올라가려면 고정상과의 어떤 인력이 작아야 되고 모바일 페이스 인력이 커야 돼요. 알았지? 다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B가 M보다 용해도가 크기 때문이 답이야. 그러니까 친화력이 더 크다. 그러니까 잘 녹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용매 X가 극성 분자라 한다면 극성 용매라 한다면 얘는 극성 분자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잘 녹는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여기까지 답이 됐고 두 번째 답은 이겁니다. XY 중에서 성분 A가 더 잘 녹을 것으로 예상되는 용매. 지금 현재 용매 X에는 많이 올라갔고 적게 올라갔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A가 용매 X에 더 잘 녹을 것이다. 그림 AB를 보아도 용매 X에 대한 용질 A의 용해도가 더 크기 때문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전개율이 크기 때문인 거야. 더 많이 올라가서 그런 겁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이게 크로마토그래피가 또 혼합물을 분리하는 원리가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자, 성분 물질이 용매에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한다. 이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 즉 혼합물을 분리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밀도 문제인데요. 자, 뭐 이 정도 밀도 문제는 여러분 어렵지 않지. 자, 진짜 많이 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유형을 우리가 영재학교 문제를 풀면서 많이 봤을 겁니다. 다음은 서로 다른 액체 상태의 순물질 ABC를 이용한 실험이다. 자, ABC를 이용한 실험이다. 자, ABC는 순물질이고 서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이 써 있어요. 혼합물의 부피는 혼합 전 액체의 부피 합과 같다.
자, 깔대의 끝이 원통 용기에 바닥에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자, 요걸 설명하는 건데 낙깔대기를 이용하여 같은 온도의 세 가지 액체 A, B, C를 순서대로 자 Xg씩 넣었더니 높이 비가 다음과 세 개로 좀 분리돼. 자, 보세요. 너네 높이가 부피지, 그렇지? 맞아요? 높이가 부피죠. 그러니까 이게 질밀부라고 한다면 자 밀도는 뭐죠? 부피분의 질량 아니야, 그렇지? 저기서 본다면 자 A의 밀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피가 지금 21이지, 그렇지? 질량이 얼마야? Xg이지, 그렇지? 자, B의 밀도는 자 14분의 X고요. 자, C의 밀도는 10분의 X지, 그렇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이 4번이 문제, 요 다가 요게 문제인데 딱 보면 알겠지만 AB는 섞이지가 않지. BC도 섞이지가 않지, 그렇지?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성 용매를 한다면 얘는 무극성 용매야. 알았어? 얘가 무극성이라 한다면 얘는 극성인 거야. 알았지? 그림 안에 답이 있죠. 그러니까 안 섞인다, 안 섞인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얘들아 얘를 자꾸 흔든 거야. 근데 두 층으로 분리됐더니 한 층은 두 가지 액체가 혼합된 혼합물이고 다른 층은 수물질이래. 딱 봐도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AB랑 안 섞이고 BC가 안 섞이니까 그 혼합물은 A랑 C랑 섞였겠네, 그치? 맞아요? 그럼 A와 C의 밀도를 표현하고 그리고 B의 밀도가 여러분 자 14분의 X 아니야, 그치? 그거랑 비교한다면 누가 아래에 있고 누가 위에 있는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그치? 예. 자, 그러니까 얘들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겁니다. 현재 A와 B, B씨 섞이지 않는데 따라서 A에 섞일 것이다. 섞었을 때는 질량이 2X고요. 부피는 30일 아니야, 그치? 그럼 밀도는 뭡니까? 31분의 2X 아니야, 그치? 근데 B의 밀도는 14분의 X 아니야, 그치? 누가 더 크지, 이거? 얘가 더 크지, 그치? 얘가 더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B가 아래에 있겠지, 그치? 맞아요? 이런 그림이 나오겠지, 그치? 맞아?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자, 마지막 라가, 이 다에, 자, Xg에 C를 넣었대요. 현재는 Xg 아니야, 그치? 추가로 Xg에 C를 넣었다는 것은 부피를 이만큼 넣었다는 거 아니야, 그치? 충분히 흔들었어요. 자, 그랬을 때 Xg에 C를 넣었을 때 얘들아, 자, 현재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다 집어넣은 여기다 Xg을 C를 넣은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X가 요 C가 여기에 섞이겠지. 현재 밀도가 얼마였습니까, 이거? 31분의 2X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추가로 X가 들어오면 얘들아 이게 3Xg이 되고 41, 총 41이 되지, 그치? 그럼 얘랑 비교해 보는 거야. 그럼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밑에 있겠네. 41만큼, 그치? 여기 14가 그대로 있고. 알았지?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경기 영재학교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I stop here. See you next time.